자, 이번 시간 냉동 설비 좀 잠깐 보실까요? 냉동 설비는 이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그중 첫 번째 압축식 냉동기 지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냉동 설비 쪽에 여기도 먼저 지문 용어하고 이제 숫자도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 중에 먼저 일단 압축식 냉동기, 압축식 냉동기에서 일단 순환 사이클은 순환 사이클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압축식 냉동기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한번 일단 시험은 주관식으로 한번 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뭘 물어봤나 봤더니 여기는 보면 압축식 냉동기 그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에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네, 순환 사이클을 이렇게 이제 이 그림으로 이제 표시는 여기다가 이제 보면 증발기, 여기 응축기죠, 증발기란다. 압축기, 응축기, 여기가 이제 팽창 밸브. 여기를 딱 가로처럼 여기를 쓰세요. 여기 지금 요 그림 그대로 이제 그려놓고서 자, 여기 순환사 이런 형태로 가서 이렇게 돌아옵니다라고 표시해 놓고 여기다가 여기에 들어갈 게 뭘 씁니까? 여기가 이제 증발기죠. 그래서 여기 요 증발기를 요 그림 그대로 여기다 가로쳐 놓고서 증발기를 주관식으로 쓰는 문제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 사이클은 압축식은 압축기에서 응축기를 거쳐 팽창 밸브를 거쳐서 증발기를 통해서 이제 이 증발기를 통해서 여기는 보면 저온 저압의 기체죠. 그래서 저온 저압의 기체가 이 증발기에 이제 보면 여기 저온 저압의 액체였던 게 저온 저압의 기체로 바뀌면서 다시 이제 압축기로 들어와서 그 경로를 타고 순환해 가는 겁니다. 일단 지문은 지금 압축식 냉동 의입니다. 양가로 1번에 압축식 냉동기는 전기를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동기다. 그래서 순환 사이클 밑에 냉면은 가스를 쓰는 겁니다. 2번은 지금 압축식 냉동기 사이클은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로 해서 순환 사이클하고 이제 보면 구성 요소는 보면 압축기부터 해서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에서 나와 있고요. 구성 요소는 밑에 가보면 1번의 압축기, 2번의 응축기, 팽창 밸브하고 증발기 순으로 해서 각각 각각 압축기부터 증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해서 압축부터 증발이 되는지를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쭉 기술해 놓았습니다. 간단히 한번 확인하고 가죠. 자, 여기 보면 이 증발기에서 저온 조합의 기체가 나오면 이 저온 조합의 기체 어디로 들어가요? 압축기로 들어가서 이 압축을 통해서 이 압축을 통해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압력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뭐도 올라갑니까? 온도도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는 압축기를 들어가게 되네. 저온 조합의 기체였던 게 압축 과정을 통해서 압력이 올라간과 동시에 온도도 올라가다 보니까 압축기를 거쳐 빠져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고온 고압의 기체가 나오죠. 이제 그러면 고온 고압의 기체는 거의 한 95에서 거의 한 100도씩 가까운 고온 고압의 기체가 압축기를 빠져나오면 이 빠져나온 압축기 여기 어디로 가? 응축기. 그럼 여기 응축기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응축이란 자체가 뭘 말하는 거야? 응축이란 것은 기체를 뭘로 바꿔요? 액체로 바꾸는 응축기를 거쳐서 고온 고압의 기체였던 게 뭘로 바뀌는 겁니까? 이제 온도는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고온 고압의 뭘로 여기 이제 보면 액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응축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들어보면 이 환기팬을 통해서 보시면 실내 측의 그 환기팬을 통해서 밖으로 이 고온 고압의 기체를 불어내는 형태로 해서 여기 보면 이 기체를 뭘로 액체로 바꿔서 응축기를 지나게 되면 이 고온 고압의 액체가 나오는 거죠. 액체가 어디로 들어가죠? 고온 고압의 액체가 어디로? 팽창 밸브로 들어가죠. 그러면 팽창 밸브로 들어가면 이 교축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교축 과정을 거쳐서 고온 고압의 기체가 몰라요. 여기서 이제 교축이라는 건 어떤 과정입니까?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교축이다. 그럼 결국 압력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온도도 올라가서 고온고압의 기체로 압축기에 나왔다면 팽창 밸브를 통해서 교축 과정을 거쳐서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팽창 밸브인데, 그럼 결국 압력을 낮추면 뭐도 내려갑니까? 온도도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는 이 팽창 밸브를 거쳐서 나온 게 뭐가 나오죠? 저온 저압의 액체가 나오죠. 그래서 교축이란 건 다른 건 여러분, 교축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서 분무기 있죠. 집에서 뭐 빨래 다릴 때 물 뿌리는 분무기라는 보실 때 분무기 끝부분을 꽉 일단 조이지 않고도 물이 쭉 직선으로 나가는데 끝부분을 꽉 조이면 어떻게 돼요? 그 분무기를 쏘면 어떻게 돼요? 분무기가 그 물이 입자 형태로 잘게 그 입자가 쪼개지면서 입자가 무화 형태, 즉 안개 형태로 퍼져나가죠. 그걸 교축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그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분무기를 한다면 이 분무기 끝을, 이 꼴을 이렇게 줄여서 여기를 통해 들어간 이 물이 여기를 통해 이 팽창 밸브가 이런 이 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고, 구조가 여기를 통해 물이 빠져 여기 이 큰 입구에서 여기 이 큰 이 직경에서 작은 직경으로 빠져나오면 이 물이 입자가 이렇게 이 안개 같은 형태로 이게 입자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이렇게 무화 형태, 즉 교축 상태를 이루면서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입자가 이게 작아지면서 온도도 낮추고 뭐 또 압력도 낮아진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축이라는 건 요 상태에 이와 같은 교축 과정을 거쳐서 뭐가 온도하고 압력이 떨어지는 저온저압의 기체가 어디로 들어가요? 증발기로 들어가서 증발이죠. 그러면 증발이란 용어 자체는 뭐예요? 이 증발이란 뭐를 액체를 뭘로 바꾸는 거죠? 기체. 그래서 이제 증발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실제 여기서 이제 보면 냉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증발기에 냉방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저온 저압의 기체가 이 증발기에 들어가서 실내 뜨거운 열에 의해서 그 환기팬을 통해서 열 교환하면서 어떻게 돼요? 저온 저압의 액체가 뭘로 바뀌는 거죠? 이 열 교환을 통해서 액체가 뭘로? 이 증발 잡열에서 이게 기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압축기, 음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거쳐서 가는 거. 일단 과정은 그 정도 개념 정도만 정리하시고, 실제 냉방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더라? 증발기에서 냉방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어떤 냉방용 냉수를 얻을 수 있는 개수를 물어봐도 어디가 나와야 돼요? 증발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축식 냉동기 개념은 그 정도 개념 하나 정리해서 압축식 냉동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굳이 뭐 지문 그대로 다 외우실 게 아니라 기본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압축식 냉동기가 운영이 된다 정도 하나 봐두시고, 부분들은. 자, 그 다음 냉동기 이제 보면 이 압축식 냉동기하고 그 다음 흡수식 냉동기, 자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흡수식 냉동기. 자, 흡수식 냉동기. 자, 보시면 여기도 지문은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흡수식 냉동기는 저온 상태에서는 서로 용해되는 두 물질을 고온에서 분리시켜 그중 한 물질이 냉매 작용을 하여 냉동하는 방식이니까, 여기는 그 중에 이 분리를 서로 시켜서 그 중에 분리되는 물질 중에 한 물질이 냉매 작용을 해서 냉동하는 방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흡수식 냉동기다. 이제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흡수식 냉동기 원리,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냉매로서 뭘 쓰는 겁니까? 물을 쓰는 거죠. 냉매를 물로 쓰게 되면 액 또는 흡수제는 뭘 쓰는 겁니까?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 그러니까 물을 냉매로 쓴다는 것은 플러스 뭐가 나와요? 자동으로 흡수제로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을 써서 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서로 냉매하고 물을 이제 분리시켜서 그 중에 하나 물을 전기로 만들어서 그 전기를 냉매로 사용을 해서 냉방하는 게 뭐다? 흡수식 냉동기란 겁니다. 이제 구성 요소는 밑에 가보니까 3번에 흡수식 냉동 사이클 관련해서 이제 구성 요소는 4가지입니다. 흡수기, 재생기. 그래서 흡수기, 재생기. 지문에 재생기 다음에 이제 증발기인데 그걸 발생기 좀 하나 잘못된데, 그래서 지금 다 보시면 그 재생기 다음에 증발기인데 지금 보시면
재생기 다 여기다 보면 증발기, 지금 현재 증발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기, 증발기를 요거 발생기를 좀 하나 수정을 좀 해주실까요? 수정해서 재생기 양가로 이거를 발생기라 수정 하나 해서 좀 봐주십시오. 부분들은 그 부분 하나 재생기를 재생기 양가로에 증발기라고 있죠. 증발기. 그래서 현재 그 재생기 다음에 증발기라고 되어 있는데 증발기를 요걸 지우고 요걸 발생기로 용어 하나만 수정해서 명칭은 재생기라고 부르기도 하면 이거를 발생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명칭 증발기를 하나 지우시고 발생기 하나 적어주시고 자 이제 그러면 일단 이 구성 요소는 네 가지. 그래서 보시면 그와 같은 사이클을 거쳐서 흡수식 냉동기를 운용합니다. 이제 밑에 이제 구성 요소 방금 봤듯이 흡수기, 재생기, 그리고 응축기, 증발기다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다 그 경로, 여기 이런 형태로 압축식 냉동기를 통해 증발기에 냉방을 하듯이 흡수식 냉동기도 지금 보시면 구성 요소에 따라 그와 같이 해서 냉방을 합니다 정도 개념만 한번 잠깐 보죠. 지금 이렇게 보죠. 지문에 이제 보시면 이게 좀 재생기라고 하고 이거를 뭐라고 되죠? 이거를 발생기라고 되죠. 그래서 재생기 또는 이거를 발생기. 그래서 재생기라고도 하지만 이거를 발생기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응축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응축기가 있습니다. 응축기. 자, 응축기에서 그 다음 어디까지? 이게 증발기죠. 그래서 응축기나 증발기는 방금 압축식 냉동기 할 때 압축기하고 증발기, 응축기를 확인했었으니까 여기는 보면 증발기입니다. 여기는 보면 마지막 여기가 흡수기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는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흡수기에 따른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그래서 간단히 같은 경로만 잠깐 확인하고 마무리 지어보죠. 일단은 이 구성 요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냉방이 이루어지는지 그 개념 정도만 확인하자 그래서 재생기입니다. 재생기 이제 보시면 여기서 재생기랑은 이제 발생기라고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의 물질을 분리해 주는 거죠. 여기는 냉매하고 뭐를 여기는 흡수식 냉동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냉매하고 그 다음에 흡수제 리튬 브로마이드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보시면 냉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 재생기 중간 여기 번호가 있다 보시면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있어서 번호를 가열합니다. 번호를 가열하는 거예요. 자, 번호를 가열한다는 것은 뭐를?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뭐가 들어있죠? 여기에 보면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분명히 들어있을 걸 가열할 건데 여기에 들어있는 뭐가 들어있어요? H2와 냉매죠. 물입니다. 물과 뭐가 들어있죠?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이 여기 섞여있는 여기 용액이 들어있으면 이거를 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기랑은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 이 냉매 물과 리튬 브로마이드 이거를 서로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에서? 번호에 열을 가해서 여기 있는 물과 이 리튬 브로마이드 이 두 개가 섞인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희용액이라고 그러죠. 희용액. 그래서 이거를 희용액. 농도가 였다. 그래서 이거를 희용액을 뭐를 통해서? 번호를 통해 가열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자 그러면 이 물은 비점이 끓는 점이 몇 도가 되죠? 물은 100도씨에 끓습니다. 그러면 리튬 브로마이드는 요거는 몇 도씩 끓어요? 이게 1265도씨. 그러니까 끓는 점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럼 일단 이 희용액에게 이 번호가 열을 가하죠.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열하게 되면 뭐는 끓습니까? 일정 온도 이상이 100도가 넘어가면 뭐는 끓어요? 물은 끓죠. 물이 끓어서 뭘로 바뀝니까? 100도 이상 이게 뭘로 바뀌는 거죠? 전기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전기로 바뀝니다. 뭐는 전기로 바뀌어요? 물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1265도가 되어야 리튬 브로마이드 흡수제가 끓다 보니까 물은 끓어서 전기로 바뀌는데 뭐는 끓지 않습니까? 리튬 브로마이드는 끓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걸 분리시켜서 물은 전기로 바뀌고요. 밑으로 뭐가 가라앉습니다. 밑으로 리튬 브로마이드가 가라앉는다. 그래서 재생기는 결국 이 두 가지 희용액인 물과 리튬 브로마이드를 열을 가해서 두 개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면 이때 물이 전기로 바뀌었던 요걸 어디로 보내? 이거를 응축기로 보낸 응축기로 뭐가 들어가는 거죠? 전기가. 그러면 여기는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전기가 해서 여기는 응축기로 해서 이동하고 이 밑에 있는 밑으로 뭐가 가라앉습니까? 리튬 브로마이드는 비점이 높으니까 밑으로 가라앉는데 이걸 두 개 분리시켜 놓고
자, 그럼 여기 응축기로 들어간 여기 이제 그 전기를 어떻게 됩니까? 응축기라는 건 지금 어떤 역할이에요? 뭐를 전기 기체를 뭘로 바꿉니까? 액체로 바꿉니다. 그럼 결국 여기 응축기에 뭐가 필요해요? 여기 냉각탑이 있죠. 냉각탑. 그래서 냉각탑의 배관 어디에? 이 냉각탑과 응축기를 이와 같이 배관으로 여기를 연결을 시켜 놓죠. 그래서 냉각탑의 이 냉각수를 이제 보시면 보통 냉각탑이 보통 날 더울 때 어떻게 돼요? 보통 한 30에서 한 35도씨 정도 되는 외기에 있는 냉각탑에서 응축기로 말 그대로 냉각수를 보내주는데, 그러면 여기 높은 온도 뭐 한 30도로 간다면 30도씨 배관을 통해서 이 응축 물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냉각탑에서 높은 온도 한 30도라고 했을 때 30도가 되는 냉각수 온도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낼 때는 어떻게 되죠? 이 냉각수에 뭐 공기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물로서 온도를 낮춰주죠. 그래서 이 공기나 물에 의해서 온도를 낮춘 냉각수가 어디로 들어가죠? 응축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 온도가 낮은 이 물, 뭐 냉각을 했다고 보니까 보통 한 17도씨 정도 되는 뭐 냉각탑에서 물과 어떤 공기에 의해서 온도를 낮춘 17도 정도 되는 물이 배관을 통해 이 응축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 냉각수하고 뭐가 만나는 거죠? 전기가 만나면 어떻게 돼? 이게 전기가 뭘로 바뀌는 거죠? 물로 바뀌는 거죠. 물로 바뀝니다. 그럼 이 전기가 뭘로 바뀌어요? 물로 바뀌어서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다시 이 열교환했던 이 냉각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냉각수로 돌아가는데 당연히 열교환했기 때문에 온도는 이보다 훨씬 거의 한 35에서 한 40도씨 정도 온도로 다시 이제 냉각수로 돌아가면 다시 냉각 공기나 물에 의해서 온도를 다시 몇 도서 17도씩. 그래서 냉각탑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냉각수를 다시 재생시켜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열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시킨 이 물은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이 물이 어디로 가죠? 정발기로 가는 거예요. 정발기로. 그러면 요 물이 정발기 쪽에 노즐을 통해 이거를 이렇게 분사하게 되죠. 분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물이 정발기로 이렇게 물을 여기 노즐을 통해 뿌려주게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이 온도, 이 열 교환해서 이 물이 이쪽으로 갔을 때 이제 보시면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입구 쪽에 보면 팽창 밸브 있어요. 팽창 밸브에서 여기는 팽창 밸브에서 한 번 더 이 응축된 이 물이 이 정발기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입구 쪽에 팽창 밸브를 설치해서 다시 한번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팽창 밸브를 아까 봤지만 압축식 냉동기에서 교축을 통해서 온도와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이 물의 온도를 한 번 더 어디를 거쳐서 이 들어가기 전에 팽창 밸브를 거쳐 온도를 한 번 더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낮춰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5도씨 정도 되는 이 물이 여기 있는 곳에서 노즐로 쏘아진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냉각장이 이루어집니까? 요 정발기죠. 정발기. 그러면 정발기는 뭐였던가요? 뭐를 액체를 뭘로 바꾼다? 기체로 바꿔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실제 냉방은 어디에서? 여기서 이루어지고 쉽게 이게 에어컨의 실내기라고 보시면 돼요. 실내기. 그래서 에어컨에 실내기가 있을 때 실내기하고 여기 이 정발기 사이 여기를 배관으로 이거를 연결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서 자, 실내기는 아무래도 더운 여름이라고 봤을 때 실내에 있다 보니까 거의 한 30도씨 그 30에서 한 35도 사이 정도 되다 보니까 실내기에서 여기 정발기로 들어가는 요 물의 온도는 좀 높은 온도로 들어가죠. 그래서 높은 온도, 그래서 한 30도씨가 들어간다고, 30도씨 정도의 물이 들어갔을 때 30도씨하고 5도씨가 만나서 열 교환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5도씨로서 30도씨 물을 낮추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여기 정발기에는 여기는 진공 상태를 진공을 잡아놓는다고 보시면 진공을. 그래서 통상 대기압보다 100배 정도 높은 고진공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진공을 잡는 이유는 뭐예요? 5도씨 가지고 30도 온도를 낮추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진공을 잡아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훨씬 정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5도씨가 들어가고 이 진공이 잡혀있는 이 정발기 내를 5도씨 냉수가 들어갔을 때 30도 열관했을 때 훨씬 정발이 더 잘 되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뭘 잡아놓은 거예요? 진공을 잡아놓죠. 그러면 이 5도씨가 30도 열교환하면 이게 순간적으로 진공에서 이 물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물이 전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전기로 바뀝니다. 그러면 전기로 열교환했던 이 이제 물이 이제 전기로 바뀌면서
여기 열교환했던 이 30도 물이 어디로? 이 다시 실내기를 통해 실내 배관 쪽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온도가 뭐 거의 한 5도씨 정도 되는 이 냉수가 들어간 실내 열 교환을 통해 실내를 냉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냉방을 이루는 것도 여기 어디가 되죠? 증발기 쪽에서 냉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이 전기는 어디로 갑니까? 이 전기는 다시 이제 보면 밀도 차에서 다시 어디로 가죠? 이게 흡수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흡수기로 가서 전기가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전기가 이렇게 자, 그럼 이 전기를 어떻게 흡수를 합니다. 흡수한다는 건 보시면 좀 전에 여기 재생기는 분명 두 가지, 이 희용액인 물과 리튬 분리해주는 역할이 이제 재생기라고 했다면, 그때 이 분리되던 이 리튬 브로마이드가 어디로? 이게 밑으로 해서 어디로? 흡수기로 들어와서 이거를 여기도 노즐을 통해서 여기도 쭉 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분리가 됐던 여기를 여기서 이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을 흡수기 쪽 노즐을 통해 뿌려주면 어떻게 된가요? 이 전기하고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이 섞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뭐가? 여기에 희용액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리튬 브로마이드 섞이는 그 용액을 희용액. 그래서 전기하고 뭐가 만나서 리튬 브로마이드가 만나서 이게 희용액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바뀐 희용액을 다시 뭐를 통해서 펌프를 통해서 이 희용액을 다시 어디로 보내는 거? 여기를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걸 어디로? 이쪽으로. 여기 보면 발생기 쪽으로 보내서 다시 이와 같이 이 버너에 가열해서 분리시켜 이와 같은 순환 과정을 거쳐서 흡수식 냉동기가 냉동을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정발기 쪽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해서 냉방이 이루어진다. 이게 흡수식 냉동의 기본 개념 정도.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구성 요소를 물어볼 때는 몇 가지가 구성 요소입니까? 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고, 여기 지금 팽창 밸브는 여기 물론 이 응축기에서 응축된 물을 증발기로 보내기 전에 한번 교축을 하기 위해서 팽창 밸브 설치가 되는데, 이거는 주 구성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팽창 밸브 한번 이렇게 이제 해서 이 네 가지 관련 지금 흡수기부터 해서 증발기까지는 이와 같은 이 순환 과정을 거쳐서 흡수식 냉동기를 운영한다. 그 개념 정도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정도 하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히트펌프입니다. 히트펌프. 자, 히트펌프는 지금 세 번째 양걸 1번입니다. 압축식 냉동 사이클을 여름에는 냉방용으로 운전하고 겨울에는 사방 밸브에 의해 냉매 흐름을 바꾸어 난방용으로 운전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 냉매 흐름의 방향을 바꾸어 정발기는 응축기로, 응축기는 정발기로 그 기능이 바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분들은. 세 번째 히트펌프 개념 좀 잠깐 볼까요? 히트펌프 잠깐 보시죠. 히트펌프는 쉽게 보시면 히트펌프는 에어컨 한 대를 가지고 여름에는 냉방용으로, 겨울에는 난방용으로 쓰는데, 그러면 한 대 에어컨을 가지고 어떻게 여름에, 겨울에 냉난방을 쓸 수 있나? 그때는 뭐예요? 해서 히트펌프는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방 밸브에서 사방 밸브에 의해서 그 냉매 흐름의 순서를 바꿔서, 응축기하고 정발 순서로 위치를 서로 바꿔서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방 들고 나는 경로 입구가 몇 개 있다? 4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사방 밸브라는 그래서 히트펌프 나와 있는데, 일단 뭐 특징이나 성적 계수, 일단 뭐 그건 그 특징은 한번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성적 계수는 조금 있다가 한번 이 히트펌프만 잠깐 설명드리고 성적 계수 한번 정리해 보죠. 사방 밸브에 의해서 그 흐름의 순서를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모양은 이 모양은 아니고 일단 그릴 때는 이런 모양을 잠깐 그려보죠. 모양은 이와 같이 들고 나는 방향이 몇 군데 있다? 4군데가 돼서 이거를 사방 밸브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사방 밸브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고요.
이게 지금 실내기로 보죠. 실내기. 이게 이제 실외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거 이제 보면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냉방으로 운영한다. 냉방시, 운전시. 그다음 이게 난방시에서 이 냉매 흐름의 순서를 바꾼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 뭐 똑같은 그림 하나, 일단 그 그림은 모양은 똑같겠죠. 냉매 흐름의 순서만 바꿔준다고 그랬으니까, 네, 보시면 여기도 뭐 실내기고, 이거 실외기라고 보시면 실외기라고 보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냉방. 일단 여기 이제 보면 모양은 두 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에 따라서 이 사방 밸브에 따라 냉매 흐름의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 이게 지금 압축기. 일단 보죠. 일단 여기 나와 이게 압축기라고 보시면 압축기에서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압축기에서는 고온 고압의 기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일단 압축기에서 고온 고압의 기체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사방 밸브로 들어갑니다. 자, 사방 밸브로 들어가서 이게 방향을 어디 쪽으로?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실외기로 들어가서 실외기에서 이제 보시면 증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어디로 가죠? 지금 보시면 팽창 밸브로 들어가죠. 그럼 팽창 밸브로 들어가서 교축 과정을 거쳤던 저온 조합의 액체가 어디로 들어가죠? 실내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증발 과정을 거쳐서 나온 저온 조합의 기체가 어디로 들어가는 게 이와 같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죠? 이와 같이 사방 밸브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틀어서 나와서 다시 어디로 이와 같은 형태로 압축기로 들어가는, 그래서 냉매 흐르면서 이와 같은 운영한 걸 이거를 냉방시 운영 형태로 가는 거죠. 자, 지금 이걸 난방, 그럼 한 대의 에어컨을 갖고 냉방 운영할 때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난방을 보죠. 난방도 마찬가지 압축기에서 고온 고압의 기체가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출발했던 이게 어디로 들어가지? 이게 사방 밸브로 들어가죠. 이때 밑으로 가자고 방을 위로 틀어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죠? 이게 위로 틀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실내기 쪽으로 들어가죠. 실내기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 거의 한 90에서 95도씨 정도의 높은 온도의 기체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실내 차가운 공기와 열 교환을 통해서 이게 여기를 빠져나와서 어디로 여기 이제 보면 팽창 밸브로 들어와서 팽창 밸브를 거치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실외기로 들어가면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다시 이게 방향을 틀어 어디로 들어가죠? 이와 같이 어디로 사방 밸브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방향을 틀어서 밑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이와 같이 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럼 결국 이때는 요 사방 밸브에서 냉매 요 흐름의 순서만 바꿔주는 거죠. 그럼 결국 이때는 뭐가 바뀐 겁니까? 지금 다 보시면 여기 보면 이 냉방 운영할 때 여기 이 실외기가 여기가 응축기였던 부분, 응축기고 여기가 뭐가 되죠? 여기가 증발기로 운영이 됐다면 요 증발기 응축 위치만 서로 바뀌죠. 뭐에 의해서? 이 사방 밸브에서 그 위치만 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때 여기가 이 실내기 쪽 여기가 뭐가 돼요? 실내기 쪽 여기가 응축기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외기 여기가 뭐가 되는? 여기가 이제 증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방 밸브에서 이 응축기하고 증발기 위치만 서로 바꿔서, 즉 냉매 흐르는 순서를 이 사방 밸브에서 여름철에는 이와 같이 냉방용으로 쓰고요, 겨울철에는 이와 같이 난방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사방 밸브엔 냉매 흐름의 순서를 바꾸어서 한 대를 가지고 냉방과 난방으로 쓴다라고 이제 이걸 히트펌프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걸 이제 정리 하나, 성적 개수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이제 그러면 성적 개수를 한번 볼까요? 성적 개수를. 자, 이제 그러면 성적 개수를 한번 보죠. 성적 개수를 봅니다. 압축기. 자, 압축기 일량으로 나눠주는데, 그럼 이때 그러면, 자, 이때 그러면 성적 개수를 물어볼 때,
냉방시는 무엇을 압축기 일량으로 나눠줍니까? 그때는 여기 뭐요? 정발기 이 흡수 열량을 정발기 일량을 뭘 나누는 겁니까? 압축기 일량으로 나눠서 냉방시 성적 개수를 뭐 계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난방시는 어떻게 됩니까? 난방시는 뭐 이때는 뭡니까? 여기 응축기 일량을 뭘로 나눠? 압축기 일량으로 나눠서 뭐가? 성적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트펌프 정리하시면서 냉방시와 난방시 이 성적 개수는 이제 보시면 정발기를 아니면 응축기 일량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냉난방 성적 개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가시면 양가로 3번에 지금 3번에 히트펌프 성적 개수 관련해서 1번 히트펌프 좋고 나쁨을 나타내기 위해 성적 개수를 사용합니다. 2번 난방시 히트펌프 성적 개수는 응축기 방열량을 압축일로 그러니까 여기는 난방시는 방금 요 응축기 방열량을 뭘로 나눴다? 압축기 일량으로 나눠주면 뭐가? 난방시 성적 개수가 3번의 냉방시입니다. 냉방시 히트펌프 성적 개수는 어떻게 되죠? 정발기 흡수 열량. 그렇죠? 이때는 요 정발기 요 흡수 열량을 뭘로 나눴다? 압축기 일량으로 나누어서 이 난방시 히트펌프 성적 개수를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일반적으로 성적 개수는 그러면 지금 중에 이 냉난방 중에 뭐가 더 높습니까? 뭐가 더 높습니까? 냉방보다는 뭐예요? 난방시가 더 높더라. 그래서 히트펌프를 만드는 자체가 요 난방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성적 개수는 어디가 더 높아요? 더 낮더라. 냉방보다는 난방시가 더 낮더라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히트펌프 개념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내용은 이제 많지 않지만 여러분 크게 세 가지. 냉동기는 두 가지. 압축식하고 방금 지어졌지만 흡수식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히트펌프는 이 압축식 냉동 사이클을 이와 같은 사방비를 붙은 것에서 이거를 냉매 순환을 바꿔서 뭐만 바꿔준 거예요. 응축기, 정발기 위치만 서로 냉매를 이 밸브에서 서로 바꿔서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용으로 씁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히트펌프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그 깊이, 물론, 여기는 보면 그림도 물어봤었고요. 흡수식 냉동기, 냉매하고 구성 요소 하나씩 가로쳐 놓고 또 주관식으로 쓰는 것도, 그리고 냉매, 여기, 그 압축식 냉동기, 이 압축식 냉동기에서 냉수를 얻을 수 있는 개수는 어디가 되죠? 당연히 어디예요? 정발이든 어디에서? 여기에서 냉수 얻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출제는 하긴 하지만 이 정도만 뭐 여러분 정확히 좀 이해하신다면 그리고 문제를 통해 정리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서 교환으로서 국가화재안전기준하고 그리고 냉동 설비 한 세 가지 정도 좀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서 이제 이론 관련한 기본과 심화 과정 전체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